안녕하세요. 잘못된 의학 지식을 바로 알리고자 진짜 한의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단주한인 원장 안영남입니다. 예전엔 위염 식도염에 관한 광고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죠. 아주 오래전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소다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걸 제산제로 이용했던 거죠. 위액은 산성인데 제산제를 먹어서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 물이 생성된다는 거는 다들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한 거죠. 좋은 약을 구하기 어렵던 1960년대나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위상가다, 위염에는 많은 약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낫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실 너무너무 쉽게 낫는 질병이란 거 아시나요? 군대 가면 다 낫는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왜 군대 가면 나을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조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유튜브에서 한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뭘 먹지 말아야 될까? 어떤 것이 나쁜 행동일까를 물어보지 않고 거꾸로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지만 묻는다고 합니다. 빼기는 생각을 안 하고 더하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뭔가를 먹어서 불균형을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뭔가를 먹지 않아서 불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야 할 음식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입니다. 햄버거, 피자, 라면, 빵 모두 밀가루는 수입되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미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되는데 그 먼 거리 오는 동안에 농약에 완전 범벅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는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밀가루를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10년, 20년 전부터 커피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죠. 특히 이 강릉은 완전 커피의 도시로 변해버렸는데 정말 밖에 나가면 다들 커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커피가 위식도염에 아주 직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다들 식사 후에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게 무슨 문화처럼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아파진다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커피 때문에 속이 아픈 겁니다. 말씀드리고 커피를 끊자마자 위식도염이 다 나았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먹어보시면 압니다. 끊어보시면 아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게, 고구마 몇 개를 삼킨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구마는 소화불량, 위식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특히 생고구마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떡. 떡은 빨리 굳지 말라고 그 안에 약품 처리를 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떡들을 보세요. 금방 굳습니다. 근데 시중에 사 먹는 떡들은 안 굳죠? 몇 날 며칠이 가도 안 굳습니다. 그 안에 그만큼 약품 처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설기 같은 가루 같은 떡들 있죠. 그런 것들이 체하기 쉽고 위식도염을 잘 유발합니다. 그다음 아주 중요한 거 팥입니다. 팥. 콩 말고 팥. 붕어빵, 호빵에 들어간 팥들 있죠. 붕어빵, 호빵 먹으면 막 생모박 콱콱 올라오는 분들 많습니다. 속쓰리고요. 왜 그럴까요? 밀가루하고 팥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붕어빵 집들 보면요. 먹어도 속이 안 쓰려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팥을 처리할 때 아주 아주 특수한 어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품 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팥을 처리하는 조리 기술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붕어빵을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은 겁니다. 밀가루가 팥이 섞여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먹어보면 알아요. 그다음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특히 아스피린은 위식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진통제, 소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감기나 뭐 기타 질병, 뭐 피부병 질환 같은 거로 약을 먹잖아요. 그럼 다 속이 바로 아파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술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기타 사항은 어떤 분들은 고등어나 짜장을 먹어도 면 말고 짜장 그 자체를 먹어도 그렇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것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이것만 끊어보면 금방 호전됩니다. 불과 며칠이 안 걸려요. 제산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군대식으로 식사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지켜보세요. 대부분 저절로 금방 낫습니다. 명치의 통증, 그다음 속쓰림, 생목 올라옴, 오심, 구역, 두통이라는 게 뭐 콱 찌르는 두통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리멍텅팅한 그런 두통을 호소하거든요. 그 다음 묽은 설사, 그 다음 피곤함, 팔다리 무기력, 팔다리 무력증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위식도염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먹으면 그 진통제가 다시 위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자, 만일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근처 한의원에 가시면 평리산이란 보험, 가루 약이나 이렇게 쪽 짜먹는 약인데 그걸 처방해 줄 겁니다. 그거 며칠 드시면 대부분 다 해결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미 제산제를 수년 동안 수시로 계속 복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위벽이 다 얇아지거든요. 점막이 없어지고 위벽까지 얇아지다가 이제 궤양으로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또는 만성 위축성 이염 이렇게 돼버리죠. 나중에 위암으로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평이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먹을 땐 잠깐 좋아지는데 다시 또 악화되거든요. 악화된다기보다 재발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평이산 같은 계열은 잠깐 썼다가 바로 보호탕이나 위풍탕 계열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위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위 점막을 강화시키는 게 또 도막에 올라오게 하는 그런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산제 오래 복용해서 만성화되신 분들은 한약을 복용해도 좀 오랫동안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산제를 처음부터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아파야지. 자기가 아파야지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위가 속이 쓰리고 아파야지. 아, 내가 음식도 가리려고 그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려고 하면서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근데 속 쓰리다고 제산제 바로 먹으면 바로 증상이 가라앉거든요. 그럼 원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제산제만 먹고 말지요. 그래서 제산제 떨어지고 며칠 있으면 또 증상이 재발하면 또 제산제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가서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제산제 끊으십시오. 제산제 안 먹는다고 죽는 병 절대 아니에요. 악화되는 병 아닙니다. 오히려 제산제 때문에 악화되는 거예요. 텔레비 맨날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그 광고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산제 광고를 보면 혹하게 넘어갑니다, 진짜로. 근데 그 광고에 속아서 만성화 되지 마십시오. 제산제 드시지 마세요. 정말 제산제 먹고 싶다면 뭘 드시면 되냐고요? 그냥 맨밥 한 세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왜냐? 맨밥이 들어가서 위액, 위산과 섞여가지고 금방 통증 가라앉습니다. 제산제 먹지 마세요. 맨밥만 한 세 숟가락 드십시오. 물보다 맨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일 이렇게 돈 안 들고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난 저렇게는 못 산다. 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고 불규칙하게 계속 살 테니 그래도 낫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분이 계실 텐데 분명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평생 낫지도 않은 약을 달고 살다가 위궤양, 위암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약사들도. 감사합니다.